모든 다층 체계 연금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노후를 준비한 정규직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급여 생활자들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느낌은 이제 연금제도를 좀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소위 괜찮은 직장에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퇴직연금도 짱짱한 사람만 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거 그러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채부심 연금센터입니다. 오늘은 KBS 기자님이신 유원준 기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원준 기자님도 3.12로 연금개혁을 담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없다라는 책의 저자분이십니다.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제가 4.16 연금개혁으로 변해서 용어를 4.16 연금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자님은 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 연금제도, 연금운용, 연금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내용들을 들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 또 뵀었는데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요새 보니까 막 연금 기사를 좀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단 화두가 됐던 대왕고래는 저기 동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이 대왕고래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유튜브스러운 그런 또 썸네일과 제목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제목 괜찮았나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제 뭐야 대왕고래가 동해안이고 국민연금이 대왕고래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시작부터 이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관련한 기사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네. 이제 국민연금의 연기금 규모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미국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죠. 해외 주식 비중이 되게 높아져 갖고 네. 작년에 15% 수익을 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네, 그 보도자료 많이 냈더라고요. 네. 15% 주식 잘했다 우리가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네.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만 해도 그때가 1,000조 원을 막 돌파하냐 마냐 그럴 때였는데 네. 올해 말에 이미 1,200조를 넘은 걸로 네. 최종 연기금 적립금이 그렇게 나왔어요. 15%를 넘겼으니까 1,200조가 넘어갔군요. 그래서 1988년부터 시작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네. 6.45%인가? 6% 중반으로. 네. 6% 중반.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김우찬 교수의 3.15라는 게 네. 그 수익률을 1.5% 개선을 하면 네. 이제 6% 로. 6%를 우리가 상정한 거고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여전히 5차 재정 추계 상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4.5%로 잡고 있거든요. 예, 뭐 예.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수익률 1% 올리는 게 장난이냐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말이 무색하게 이미 6%도 넘어버린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 얘기하면은 저희 댓글에도 그런 게 자주 달려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막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하는 게 맞냐 이런 댓글이 지금도 달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주식으로 좀 늘리면서 주식 애널리스트로서 연금에 세미나하거나 이제 기금과 소통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연금 운용 수익률이 좀 좋아졌잖아요. 위험자산 편입을 좀 늘리면서 그리고 목표도 4.5인데 지금 막 6% 중후반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는데 그럼 막 저희가 4.16 김우찬 교수 안에 연금 제도를 가지고 이제 유 기자님도 지금 기사를 계속 쓰시고 있는데 작년 성과를 보면은 마지막 그 수익률이 6%가 돼도 정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야 사실 저보다도 네. 우리 최 대표가 더 훨씬 더 전문가겠지만 그런 거더라고요. 그 위험 자산 이제 주식 같은 걸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위험 자산을 많이 편입을 시키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다. 네. 다만 우리가 매도 시기가 돼서 네. 위험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네. 갑자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원금을 다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섣불리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이고. 네. 그래서 초창기에도 국민연금처럼 국민이 내준 이 소중한 돈을 네. 그렇게 위험한 데다가 투자하면 안 되지라는 게 국장 완전 아사리판이어가지고. 기본 어떤 상식 같은 거였다면 네. 지금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한 해, 두 해 장사하는 그런 연금이 아니잖아요. 예. 한 번 시작하면 10년, 20년, 지금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평생 고갈 안 되는 연기금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해야지 정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대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어차피 그리고 60살이 될 때까지 이 주식을 계속 할 거라 그러면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맞죠. 거고 네.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내가 55이어서 5년 있으면 나는 이걸 회수해야 돼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좀 더 이런 해외 주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수익률로 돌아올 거고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도 되면 아마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분명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우리나라 또 벌떼같이 난리 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랬어? 저 22년에 글로벌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제 연금 22년 수익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찍은 때가 있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연금도 22년에 마이너스를 찍었었는데 당연하죠. 해외에 네. 지금 좀 전에 좀 후에 얘기하겠지만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네. 그 코로나 때였나 그 네. 직전에 그 한 마이너스 7% 수익률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노르웨이 펀드도 네. 아마 지난해 10% 넘는 수익률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천조 원짜리가 네. 10% 수익률을 냈다. 그럼 그거 얼마입니까? 그것만 해도 200조예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위험한 주식을 샀다는 뜻은 네. 대신에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플러스 수익률이 나는 거기 때문에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민연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났다고 해서 네. 또 책임 추궁하고 어떤 자가 이런 전략을 짰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만약에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이 전주에 있어서 이렇다. 연금 그렇죠. 기금운용본부가 강남으로 와야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그 만물 서울 근본론이 있어가지고 그 연금이 전주에 가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전주 간 그 얘기가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15% 한번 딱 찍어버리니까 싹 사라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 참 언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제 KBS 기자님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미디어 언론 컨텐츠나 이 문화 전반적인 저편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막 인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으실 텐데 참 이제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냄비처럼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의미죠. 제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네. 들어와서 대왕고래라는 표현을 한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연기금 네. 이미 1,200조가 네. 넘은 이 연기금을 제가 대왕고래라고 얘기한 거고. 네. 자, 그럼 이 대왕고래를 그냥 죽일 거냐?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게 대왕고래가 죽는다는 상황으로 묘사를 그렇죠. 하신 지금 거군요. 이제 표를 보시면 네. 지금 이게 만병의 근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차 재정 추계상으로 보면 네. 지금 1,700조 원이 넘게까지 올라갔던 연기금이 2040년, 네. 41년에 불과 15년 동안 급격히 소진돼서 55년이 되면 영원이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기금 그래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려보겠다고 각종 연금 개혁안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안을 냈었고 네. 정부가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네. 기존에 연금 받던 분들의 연금 급여를 네.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네. 사실상 이제 깎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깎겠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덜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가 네.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더 네. 올려서 주기로 네. 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네. 깎겠다는 거고 그게 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나 깎여 네.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엄청 이 그래프를 네. 보면 88년에 이제 기금이 네, 소진된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연기금이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하려면 70년간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한 세대 단위로 불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예. 그래서 70년 동안 재정이 그 적립배율 1배라는 거는 한 해에 나가야 될 연금급여가 남은 상태에서 네. 70년 동안 버텨야 재정이 안정된 상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연금액을 15%나 깎는데도 불구하고 70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했던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연금 급여가 낮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나라 그리고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네. 또 연금액을 깎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충분한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네.
그럼 결국 대왕고래를 죽이겠다는 건데 네, 맞죠, 과연 맞죠. 대왕고래를 죽이고도 네. 우리나라가 멀쩡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대왕고래라는 그 네이밍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그 대왕고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요 하고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5차 추계 때 대비해서 이제 연금의 모수 개혁을 일부 하게 되면은 아까 오토파일럿 같은 거를 도입했을 때는 이제 80년대로 늘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고갈이 되는데 소위 저희가 4.16 연금 개혁안이라고 부르는 그 김은찬 교수안 네. 이제 그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요 차트에서부터 그 저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고래 사이즈가 커진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쭉 가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같은 공저자시기도 하고 지난번 인터뷰 때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분 다 계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못 물어봤었는데 지금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연금 프로젝트에 그 유 기자님이 어떤 식으로 좀 조인을 하시게 됐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이 팀에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제도를 이제 막 리서치하다 보니까 뭐 여러 생각이 드시면서 요즘도 기사를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더 처음 좋을 것 시작은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 때였어요. 아. 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제가 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네. 뭐 기재부나 이런 데는 단 한 번도 출입을 해본 적이 없고 네. 국회 출입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인사혁신처라는 데를 출입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였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취재하면서 네. 근데 하지만 이 연금을 얘기하려면 국민연금이 기본 네.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뭐 나빠지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만 좋아진다거나 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연기금의 기본은 기금을 운영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국민연금을 어쨌든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연금을 취재하면서 국민연금을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야 국민연금이 네.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서도 정말 너무 조족지혈이고 네. 국제적으로 봐도 이게 소득 대체율이 너무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야말로 명목 대체율인 거고 네. 실제 그 당시만 해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한 20% 초반대밖에 안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얻으려면 40년을 가입해야 되는 네. 건데. 그렇죠. 40년씩 하신 분은 없으니까. 2015년이면 네. 벌써 10년 전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40년을 꽉 채우면서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었고 네. 예. 또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는 자체가 입직은 늦고 네. 또 명예퇴직은 또 그렇죠, 빠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기껏 해봤자 20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대밖에 안 나오는 거고 지금도 이제 막 25%를 좀 넘은 거고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40%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을 그냥 30%라고 보고 있어요. 아, 40은 갈 수 없는 숫자다. 네. 그러면 결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정상적인 어떤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든 수준으로 낮다는 거예요. 아, 낮아요. 너무 작아서? 너무 낮아요. 네. 예, 예. 아, 뭐 그렇죠. 지금 뭐 평균- 30%밖에 30%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되겠어요? 평균 연금 급여액이 한 이제 60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네. 60만 원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죠. 예. 그 당연히 힘든 거고 그냥 네. 그럼 뭐 저처럼 정규직으로 네. 꽤 급여가 괜찮은 회사에서 네. 한 30년을 충분히 일을 한다고 해도 소득 대체율이 30%. 네. 근데 또 저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제 급여의 일부를 저소득층한테 나눠주잖아요. 아, 그럼 제 연금 소득 대체율 받는 액은 또 상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 소득 대체율은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과연 내가 받던 평균 급여의 네. 20%만 갖고 살 수 있느냐? 네.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가 이제 변명을 하죠. 네.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있죠. 영층의 기초연금이 네. 있고 또 이후에 다층 체계라고 해서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퇴직연금 수익률을 아시다시피 지금 1%밖에 안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나마도 그거 진짜 문제예요. 예. 네. 그건 그나마 퇴직연금은 그거 나중에 또 한번 다른 한번 얘기고, 다뤄주셔야 네. 돼요. 네. 퇴직연금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퇴직연금은 그냥 내가 잘 붙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층 체계 연금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노후를 준비한 정규직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급여 생활자들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느낌은 이제 연금제를 좀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소위 괜찮은 직장에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퇴직연금도 짱짱한 사람만 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거 그러면 아닌 사람은 네.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네. 게 네. 너 노후에 잘 살라고 하는 네. 게 연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연금의 네. 첫 번째 목적인데 네. 지금 1200만 명이 이미 연금하고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네. 또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평균도 모자란 네.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퇴직연금 붙거나 개인연금 추가로 부어서 당신의 노후소득을 더 불려나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네. 지금 욕하는 거랑 그건 마찬가지 진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너가 더 잘 살고 싶다, 노후를 풍족하게 살고 싶다. 그럼 너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개인연금도 가입해서 너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해. 그건 오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만 갖고도 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뭘 더 깎겠다? 네. 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이든 뭐든 좀 더 깎아서 수명을 더 길게 하겠다는 게 되게 한심하게 들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가 그거는 유럽에서 한때 그 소득 대체율이 70% 80% 돼갖고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퇴직하기만을 이게 그냥 퇴직하기만을 오매불망 골똘하게 바라는. 오매불망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네. 이거 너무 연금이 네. 후하다. 지금 네. 젊은 애들은 지금 연금이 지금 쪼그라들고 인구가 적어갖고 지금 당신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 좀 깎자 해서 지금 네. 뭐 70%로 60%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연금을 깎는 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그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이제 실질 소득 대체율이 30%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걸 더 깎겠다? 그러면 연금 제도를 왜 하지? 이 컨텐츠에도 분명히 그 댓글이 다를 텐데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연금 제도는 없애고 내가 낸 돈 돌려줘. 이 댓글 금방 달릴 그 건데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변명을 할 거냐 이거예요. 네. 난 정부가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내가 낸 연금을 못 받을까봐 내놓으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다 고갈되면은 준다고 뭐 완전히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냥 다 차라리 다 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와해적인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마 이 그래프가 나갔을 네. 텐데 저는 이 그래프는 뭐랄까요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이런 그래프는 아마 안 나타날 거예요. 맞잖아요. 50여 년에 저가 영원히 되는 게 네. 가시화되는데 네. 그럼 연금을 개혁을 해야지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망하게 놔둘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연금제도 시작한 이후에 한때는 뭐 그냥 은행에다만 넣어도 이자율이 10%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70년대나 이럴 때. 맞아요. 저도 김우찬 교수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을 때 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88년이나 그 의무 가입자가 확대했던 99년인가요? 그때는 88년도만 하더라도 막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금을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복리 수익률이 10몇 %씩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리 수익률이 10몇 %씩 가는 게 불가능하고 6%만 해도 저희가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금만 해도 10몇 %니까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지금의 이자율만을 놓고 보고 네. 와 옛날 사람들은 너무 후하게 쳐줬다든지 네. 폰지 사기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다라는 네. 거고 저희가 88년에 시작했지만 IMF가 터질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달러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네. 금융위기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예측되지 않는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10년까지는 아직 머리 좋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20년, 30년, 40년 후의 일을 누가 과연 경제 변화를 맞힐 것이냐. 다만 이런 그래프가 주는 거는 네. 이 제도에 가입돼 있는 사람한테 이 제도를 불신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꺾는 그래프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정부가 이렇지 않다는 거를 중간중간에 왜 5년에 한 번씩 연금 개혁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겠습니까? 네.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듯이 계속 건강검진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네? 보니까 이게 막 네.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 같네? 그럼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 제도에 가입된 사람이 안심하고 이 제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메인터넌스라고 하죠. 부분적으로도 계속 개혁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18년 동안 안 해온 결과가 지금 모든 사람이 연금 제도는 망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불신감을 키웠다. 아무리 연금이 건강하더라도 정작 참여하는 사람의 불신율이 이렇게 높다면 이 제도는 결국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개선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네. 사실은 저희 그 4.16 연금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것도 있고, 그리고 코어는 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까 그 고갈되는 연금 곡선을 고갈이 되지 않는 영구히 존치하는 그런 곡선으로 만들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게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제도에 4.16 연금개혁을 얘기했던 그 팀을 보면은 최적화 설계를 하시는 김천 교수 같은 분도 있고, 연금기금운용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원종현 박사 같은 분도 있고, 그리고 유 기자님처럼 이거를 이제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맞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중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유 기자님이 계신데, 저도 유튜버로서 유 기자님은 좀 더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불신이 좀 있다라는 거를 요새 많이 느낀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불신이 네. 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네. 빨리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개혁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에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네. 1972년까지 네.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뭐 그렇습니다. 586 네. 60년대 생만 놓고 586 보면 세대, 네네. 이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50대에 들어섰으면 이 사람들 급여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완전 그러니까 지금 피크죠. 빨리 보험료를 지금 올려야 돼요. 네. 그래야 그분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18년 동안 지금 개혁을 안 함으로써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계산한 걸 보면 좀 낮은 보험료를 내왔던 내왔던 거죠. 거잖아요. 네. 이건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네. 정부 개혁을 못한 정부의 책임인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70년대까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버텨지겠지만 네. 8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 인구가 너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2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한테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를 먹여 살려라 라고 하면 이 제도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청산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시간도 필요하다. 네.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빨리 해야 된다. 왜? 조금이라도 현재 세대가 보험료를 좀 더 내놓고, 보험료를 낸다는 거는 나의 노후 준비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보험료. 네. 아무래도 뭐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가 훨씬 더 급여가 많을 테니까 네, 네. 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더 내게 함으로써 내가 노후에 받아가야 될 돈을 당신들이 미리미리 좀 더 내달라 하고 하는 게 세대 간 정의에 훨씬 부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연기금이 고갈이 되지 않고 이제 영구히 간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연금제도에 대한 그 신뢰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근데 요런 주장을 하면은 또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재정을 넣어가지고 1%씩 넣어서 그거를 연금에 넣으면은 왜 재정을 연금에 넣냐부터 시작해서부터 뭐 그 돈 어디서 만드냐 등등 막 그런 반대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쪽이 또 소위 언론에서 뭐 야마를 잡고 글을 쓰고 기사를 내면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게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되면서 대중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게 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뭐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너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일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저거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재정을 빨리 네. 지금 써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에다가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금고에 갇히는 거 아니냐. 네. 돈이 돌게 만들어야지 이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데 네. 연금에다가 돈이 들어가서 이게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해서 잠겨버리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시장 경제를 돌리는 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요인, 네. 이런 네, 주장이 네, 하나 네. 있고요. 네. 되게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예.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은 실제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네. 거는 오케이. 꼭 주식하고 채권에다가 묻어둬야 된다라는 게 전제된다면 그 네. 얘기가 맞겠지만 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정말 지금처럼 해서 15년 만에 고갈되는 게 아니라 네. 노르웨이 연금처럼 네. 2,000조, 3,000조가 되는 연금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만 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네. 경제를 돌릴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국부 펀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돈을 넣는 게 아깝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순전히 기재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연금이 커지면 국부 펀드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기재부는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네, 연금은 연금이고. 내가 지금 시장 경제를 위해서 특히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가 네. 망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자기는 돈을 쓰고 싶겠죠 시장에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자기가 쓰고 싶겠죠. 네. 근데 전 그럴 필요 없다. 국민연금 돈을 쓰는 주체를 국민연금으로 바꾸면 네. 국민연금도 정부가 하던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 요 연금의 성격을 바꾸면서 그렇죠. 이 네. 얘기를 잠깐 네. 드리는데 이건 좀 네. 나중에 요 네. 얘기만 별도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야, 이거 세금 아니냐. 그렇죠. 재정을 넣는다는 쓰는 건 세금을 세금이 넣는다는 아니냐. 거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조금 난해한 주장, 당황스러운 주장이겠는데요. 맞는데 네. 그렇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료를 올리든 네. 재정을 투입하든 네. 그럼 지금 현재의 납세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전히 노후소득을 지금 받아야 될 저 같은 사람 네.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죠. 네. 세금을 그렇죠. 더 내든 예. 보험료를 더 내든 내야죠. 왜? 내가 이제 연금 가지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네. 또 연금으로 3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연금이 만약에 쪼그라들었을 때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네. 2025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네. 2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하철 타보세요. 네. 풍경이 달라졌어요. 이젠 다 그냥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기 저 6자리 있잖아요. 한 구석에 6자리가 원래 노인들 앉는 자리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비어 있으면 이제 젊은 저 사람 이제 거기 당당하게 앉으려고요. 저희 넓으신 데 가시라고 하려고. 젊은 사람들 앉아 있고 하면 좀 꼴불견이다 그러고 네. 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앉는 것도 네. 이제 경쟁이 붙어갖고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노인이 많아졌단 옛날에는 말이에요. 지하철 타면 거기가 한산했거든요. 요새는 거기 빡빡해요. 근데 네. 더 겁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한 10년 있으면은 이제 30%가 될 거고요. 한 20년 좀 넘으면 40%가 될 거예요.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네, 혼미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노인 인구가 이제 지금은 65세로 규정돼 있지만 네. 뭐 70세가 되거나 이렇게 좀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하면 40%가 노인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미성년자들을 빼놓으면 경제활동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지금 빨리 개선해서 그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한테 펼쳐질 세상 그걸 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연금 문제를 노후소득을 좀 더 노인들이 노후소득을 좀 더 풍족하게 갖냐 좀 덜 갖냐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이 부담이 좀 더 되냐 안 되냐 이 정도의 논의라면 네. 제가 제 전공도 아닌 연금 문제에 이렇게 네.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는 연금 문제는 1차적으로는 연금 문제지만 네. 2차적으로는 그냥 사회 경제 문제예요. 사회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왕왕 벌어지고 있지만 자살하는 노인들이 속출할 거예요. 엄청 많아요. 네. 뭐 일본에서는 예전에 뭐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네. 뭐 이런 일도 벌어졌었고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거고요.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작년에 이미 기초연금으로 노인 기초연금으로 24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율을 반영하면은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게 24조가 GDP 1%인데 GDP의 최대 6%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24조 원에 150조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재정이 지금 한 650조 된다 치면은 150조면 26% 쓰는 거예요. 그걸로만. 불가능한 숫자예요. 네. 지금 그 세금을 받아서 지금 1% 누구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1% 국고 태우자는 것도 네. 지금 못하는 마당에 아, 6%를 기초연금에만 쓴다? 네. 아마 다 뒤로 자빠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만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또는 지금 이후의 미래의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 노인들의 자살 또는 돈 때문에 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든지 네. 부모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네. 그 사회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경제 문제예요. 네. 아시잖아요. 네. 피크아웃 코리아 네. 쓰셨잖아요. 네, 피크아웃 된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성장 시대에 예.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네. 해야 되겠지만 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에 노인인데 노인들이 돈을 하나도 안 쓴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맞아요. 과연 성장률도 유지될까? 성장률이지만 활기가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네, 활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어떻게 지금 이 경제를 유지하겠냐고요. 너무나도 쉽게 뭐 외국인들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현재 수준에서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거지 네. 돈을 쓰려고 오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선진국처럼 만들어서 외국에서도 좀 살만하고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그래야 어쨌든 유의미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막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금 문제가 그냥 단순히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문제를 이미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하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곧 사회 문제고 이것이 곧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손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피크아웃 의 어떤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어서 제가 최 대표님을 또 하고 의기투합을 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는 사실 연금 개혁이 없으면은 피크아웃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솔루션을 못 찾고 있었다가 그 4.16 연금 개혁을 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4.16 연금 개혁하면 되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데 결국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이제 이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 제도를 수용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인센티브는 이 제도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 안 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거나 이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던 김우찬 교수나 뭐 원종현 박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는 유 기자님이야말로 미디어와 소통을 많이 하는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 기초연금 더 늘려달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그거를 우리 여기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62년생부터 받지 마세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뭐 저출생은 당연히 극복해야 되겠고 뭐 네.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근에 조금 출생률이 그건 높아지고 그건 코로나 때 네. 결혼 못 하다가 다다음 연도에 결혼을 많이 해서 2년 차부터 출산하니까 늘어난 거여서 레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래도 올라가니까 저출생을 좋죠. 극복하기 네. 위한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야 되겠지만 네. 지금 한 2, 30년, 4, 50년의 인구 구조는 이미 확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맞습니다. 얘기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확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초연금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것이다라든지 네. 노인 인구 대비 이런 뭐 어떻든 이 재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확정돼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다들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국고를 투입해야 네. 된다는 게 필요성이잖아요. 그럼 네. 앞전에는 국고를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돈이 잠긴다는 논리 하나 네. 하고 그것도 결국 세금 아니냐라는 네. 논리인데 네. 자 그럼 이제 국고를 왜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국고를 투입해야 되는지. 네. 일단 첫 번째 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네. 지금 OECD 평균이 네.
노인 부양비에 GDP의 7.7%를 쓰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는 3.3% 쓰고 있습니다. 자, 이 3.3%가 뭐냐? 기초연금이 한 1% 정도 지금 1% 될 쓰고 거예요. 있죠. 예.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연금에 10조 원을 쓰고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지. 국민연금에는 한 1조 원밖에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쓴다고 쓰는 돈이 뭐 실업한 사람들의 어떤 보험료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크레딧도 뭐 이를테면 군대 가면 그 크레딧을 주고 출산한 네. 사람한테 크레딧을 주잖아요. 네. 그 크레딧을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출산을 했어. 네. 그럼 축하합니다. 우선 보험료를 지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수표만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언제 받아가냐? 이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65세가 되면 그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과거에 그럼 정부한테 거의 부채네. 그렇죠. 예. 나는 수표를 주고 연금 부채네요. 현금은 너 3, 40년 후에 정부한테 가서 받아라고 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결국 기금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는 돈 대비 정부가 그 기금에 기대어 있는 뭐 그런 비용을 합하면 사실상 기금에 주는 돈은 없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빼가고 있는지. 예. 자, 똑같은 오케이. 예로 건강보험에는 10조 원을 지급해요. 네. 건강보험은 부가식이잖아요, 처음부터. 네. 지금 돈을 내서 지금 바로 쓰는 구조잖아요. 연금은 지금은 내고 그때 당시 나중에. 노인들한테는 네. 안 줬기 때문에 쌓여서 크게 된 돈이고. 그러니까 정부는 적립금이 저렇게 많으니까 뭐 우리가 굳이 또 돈을 써. 일단 기금 갖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식인데 네.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국민연금공단도 국가의 사물을 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200억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조금 준다 이 말이죠. 왜? 네, 거기 사람이 몇 명인데. 옛날에 상식은 네. 그거였어요. 국민연금이 민간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네. 민간보험사는 거기서 수수료를 떼지만 네. 국민연금은 어쨌든 국가기관이 운영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빠져서 국민연금이 더 뭐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관리 운영비도 전부 기금에서 쓰고 있더라. 네.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국가의 업무를 위탁해 주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안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무원 연금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공무원 연금에다는 지금 돈을 실제로 퍼주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적자가 났으니까. 네. 지금 돈을 주면 그냥 당해년도에 연금 급여자들한테 돈을 주는 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의 모습이 국민연금의 미래일 수 미래죠. 있다 네. 이런 거고 공무원연금은 연 10조씩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그거를 재정으로 이제 땜빵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20분의 1이거든요. 네. 20분의 1한테 10조 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연금이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그때는 100조, 200조를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의 1%를 태우자. 네. 그 지금 그걸 현재 막을 수 수준으로는 있으니까. 한 네. 22조에서 24조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써야 미래 정부가 100조, 200조 쓰는 거를 지금 막아주는 거잖아요.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린 3.3%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OECD 평균보다도 지금 네. 4% 이상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를 쓸 수 있다. 네. 써야 된다는 네. 거고요. 어쨌든 그 1%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테크니컬한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그거를 써야 되는 이제 당위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너무 합리적이다. 그렇죠. 우리 이런 국가의 말씀이죠. 어떤 사이즈로 봤을 때 네. 지금 노인 부양비에 3.4%밖에 안 쓰는 거는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거니까 네. OECD 평균보다는 뭐 평균만큼 써야 되겠지만 평균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네. 충분히 더 돈을 쓸 여지가 있다. 그 돈을 세금을 더 부과해서 조달을 하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재정 중에서 뭐 어떻든 뭐 교육 교부금이라든지 뭐 네. 지역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뜰살뜰해서 마련을 하든 네. 그거는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해야 될 몫인 거고요. 네. 24조 원을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 네. 24조 일단 내는 걸로. 네. 내면은 어쨌든 진짜 연금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는데 저는 진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